네, 반갑습니다. 라이더의 산업안전.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해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시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님이신 최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라이더 유니온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목, 어깨, 허리, 손목, 이런 관절, 주요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물어봤어요. 통증의 강도도 이제 좀 세분화해서 물어봤는데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 60%에서 70% 가까운 응답자들이 다 통증이 있다. 심한 정도도 있다. 이런 응답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허리, 목, 디스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라이더를 찾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 이게 주요 관절 부위부터 시작해서 몸이 좀 어디가 좀 이렇게 통증 같은 게 계속 좀 그런 걸 달고 사는 이런 좀 직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목이나 어깨나 허리 이런 통증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검색을 해보면 이 근골격계 질환 이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네. 발음이 근골격계 질환이라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육은 근육이고요. 골격계는 말 그대로 골격. 그러니까 우리 몸의 뼈대를 이루는 모든 이제 신체 기관을 합쳐서 근골격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육부터 뼈랑 뼈가 연결된 관절, 힘줄, 인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근골격계라고 부르고요. 거기 생긴 병은 어떤 것들이든지 다 합쳐서 또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손, 허리, 다리, 발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근육이든 관절이든 뭔가 일하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불편하든 이런 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토바이의 구동계 우리가 흔히 구동계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이죠. 엔진 이제 있는 부위 주로 많이 고장도 나고 정비도 자주 해야 되는 구동계라고 하잖아요. 구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곳을 구동계라고 이제 부르는데 근골격계네요. 근육과 골격을 이루어진 그런 부위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게 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근골격계 질환은 사실 대부분 많이 써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만지고 평생을 곱게 사셔도 나이가 들면 손이든 허리든 무릎이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평생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70이 되고 80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집에서는 대부분 누워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근골격계를 많이 썼다, 내가 무릎을 많이 썼다, 허리를 많이 썼다, 어디다 제일 많이 쓰나요? 사실 일하는 데 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그냥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의 근골격계 질환은 일 때문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산재로 보상받는 것은 아직은 한국에선 일부이긴 한데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일하고 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히나 몸을 쓰는 업종에서는 우리 또 배달 라이더들이 몸 전체를 어쨌든 다 쓰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걸어 다니고 물건 들고 나르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어떤 경우에 이런 내가 좀 근골격계 질환이 좀 생겼구나라는 걸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셨던 어디든지 간에 이제 통증이 있다, 내가 골병이 났다, 나 오토바이 맨날 타니까 목 아파, 이게 사실 다 이미 그게 다 증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그 중에서 심각한 걸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늘 하던
한번 이 동작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을 늘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올리다가 하고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예전에 이제 뒤로 뭐 이렇게 팔을 잘 했었는데 뒤로 뭐 어깨가 잘 안 넘어간다든지, 뭐 무릎이 갑자기 딱 이렇게 끼인다고 하죠. 관절이 딱 껴가지고 뭐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검사를 좀 받고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통증으로 보면 이제 누구나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조금씩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아픈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팠는데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조금씩 이제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봐야 되고, 한 번 아팠을 때 옛날에는 일 다 끝날 때쯤, 이제 퇴근할 때쯤, 오토바이 정리할 때쯤 아프던 게 이제 일하다가 한 중반쯤부터 아프다든지, 아니면 쉬고 나도 계속 아프다든지, 한 번 아픈 게 뭐 3일 가던 게 일주일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이에요. 어느 날 병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악화와 이제 좀 낫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런데 조금씩 악화가 점점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아팠냐, 뭐 일주일에 네. 한 번 아팠냐, 뭐 이런 식으로 빈도, 강도를 묻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 뭐 우리 사실 다 몸으로 느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오토바이를 탄 자세를 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어떤 근골격계 질환들이 좀 집중적으로 의심이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뭐 반듯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멀어질수록 다 이제 몸에 무리를 주거든요. 힘을 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반듯이 하면 제일 좋은 자세이고, 이거를 이렇게 굽히거나 이렇게 하거나 옆으로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멀어질수록 다 힘이 더 들어가고 관절에 부담이 되고 근육에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위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 계기판을 또 보셔야 되고, 폰도 막 요새 2개, 3개 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있게 되면 목에 지속적으로 굴곡, 앞으로 굽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에 처음에는 근육 정도의 부담을 주다가 이게 계속되면 이제 그 목의 안에 경추, 척추에 또 부담을 주게 돼서 이제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깨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뻗게 되잖아요. 그럼 가장 편안한 자세는 이렇게 여기 몸에 붙는 자세거든요. 그럼 벌써 이만큼이 올려진 것인데, 그나마 이게 여기에 이제 지지를 할 수 있을 때는 좀 나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힘을 굉장히 주면서 어깨를 더 높이, 이게 몸에서 멀려질수록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깨에도 이제 굉장히 무리를 오게 되고, 그걸 뭐 말씀하신 뭐 며칠이 아니라 사실 이제 라이더든 어떤 직업 생활을 뭐 3년,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이 끊어지거나, 처음엔 염증이 생기다가, 그럴 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있을 때 좀 아팠다가 염증이 나으면 괜찮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악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엔 근육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이상 이걸 올리기가 힘들다든지 너무나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중량물을 드는 게, 이제 팔로 들어도 중량물이라는 게 우리가 몸의 중심이 허리에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드는 건 무조건 허리에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또 이 진동이 또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기본적으로 진동이 계속 있잖아요. 이때의 진동은 이제 생각하시는 가다가 턱만 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오토바이 둥둥둥둥 하는 그 진동 있잖아요. 그게 사실 온몸이 계속 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허리 이 요추의 디스크에 또 안 좋습니다. 그런 데다가 사실 보통 허리 얘기하면 그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충격, 당연히 그 충격이 있으면 그 허리 근육들이 탁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가 삐끗해서 근육이 아픈 것도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나마 그건 며칠 있으면 낫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또 요추도 이 속 깊은 곳에 있는 허리 척추에도 무리가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질병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오토바이를 제가 몰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맨날 그 걱정이 좀 드는데 이걸 세우거나 끌고 가거나 그럴 때 사실 이것도 또 중량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밀고 하는 이제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갈 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게 되니까 이렇게 삐뚤어져서 몸을 세우는 거 생각해 보셔도 사람이 똑바로 서 있어야 양쪽 발과 무릎에 무게가 같이 갈 텐데 허리 이후는 이제 몸통이 하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삐뚤게 되는 것은 또 무릎에 굉장히 무릎이나 발목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전신에 이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뭐 더위 때문에 같이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헬멧 무게도 이걸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목에 부담이 가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걸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정말 충분히 무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멧이 아주 좋은 거는 경량 헬멧도 있게 하겠지만 사실 뭐 비싼 거 못 쓰니까 뭐 흔히 쓰는 그런 헬멧들 보면 어쨌든 이거 그냥 썼을 때는 특별하게 무게가 느껴지진 않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핸드폰 저희 보잖아요. 핸드폰을 봐야 이제 코드 잡고 내비도 보고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 구부려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보는 거니까 헬멧 쓴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진짜로 조금만 지나도 목에 통증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도 뭐 특별히 디스크가 있지는 않은데도 통증이 좀 느껴지고 하니까 사실 그 자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손목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 이거 당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거고 아주 큰 힘을 주지는 않지만 미세한 힘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 좀 손목에 부담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점들. 이렇게 만약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손목에만 부담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은 또 여기서 시작을 해요. 팔꿈치에서. 그래서 테니스 엘보 같은 게 오기 쉬워요. 요 바깥쪽에 요쪽에서 요렇게 당기는 근육이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뼈에 붙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뭐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뭐 오토바이 끌 때 사실 무게를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횡단보도에서는 끌어야 됩니다. 꽤만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약간 틀어진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세도 사실은 부담이 되죠. 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튼 오토바이 타는 자세도 기본적으로는 몸에 일단 약간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타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도로 상황에서 계속 이제 당기고 잡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는 몸의 피로감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진동 허리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근골격계 질환들이 전반적으로 좀 의심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고 어떤 상황에서 좀 의심이 되는지 특히나 우리 라이더들에게 또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 좀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자, 이 근골격계 질환이 그러면 산재로도 인정이 되나요?